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 교과 교육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차로 적응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르치고 배우는 자세, 첫 번째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 심리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듣고 싶은 강의가 있고 듣기 싫은 강의가 있잖아요.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 수많은 강의를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는 회사나 뭐 다른 그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내가 어떻게 집중을 해야지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의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인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강의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흥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흥미가 생겨야지만 그 강의에 집중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강의를 들어야 된다면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이해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듣고 싶은 강의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생이나 대학생 강의를 할 때 보면 그 막 수업 시간에 자잖아요. 수업을 듣지 않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책을 펴 놓고 공부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그 강의에 집중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했을 때 정말 그 강의가 듣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강의는 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졸업을 위해서 그 책상에 앉아 있어서 억지로 앉아 있어서 학습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을 인제 망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서 우리가 그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인제 배우는 사람의 그 어떤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사람 이제 그 학습에 재미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수업이 너무 재미없다. 내가 듣기 싫은 과목이다. 뭐 교수님 강의가 너무 지루하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음. 그래서 또 인제 이런 경우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졸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면 강의를 나는 준비를 열심히 했으나 청중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실망하게 되고 그 강의를 끝까지 제대로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청중의 수준이 왜 이 모양일까? 예. 감히 내 강의를 하는데 줘라?" 또는 "내가 이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면서 청중들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인제 그 참다 못해서 학생들에게 인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당해 보셨을 겁니다. "너 안 일어나?" 뭐 또는 "똑바로 안 해?" 뭐 집중 안 하니?" 뭐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지적을 다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서로 그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의 초점은 나를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 그 내가 이 강의에 왜 왔으며 이 강의를 왜 들어야만 하며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이고 미래에 이 학문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강의에 더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강의의 소중한 시간,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 그리고 또 가르치면서 나 또한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강의 한 시간 한 시간을 더 유용한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잘 배우려고 노력하고 잘 가르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동원하게 되는데요.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원리를 정립하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응용 심리학 또는 교육학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 학습자의 발달 과정이나 학습 방법과 관련된 법칙 정립이 그 핵심이 되어 가치 중심적인 과학적인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심리학적인 거를 어떤 과학적으로 데이터함으로 인해서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자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론은 정신능력 심리학과 연합주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교육은 인간의 본성이나 학습자의 심리와 관련시켜 서술한 것은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나 동양의 고전,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인간은 정신적인 능력을 타고났다고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위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능력 심리학 또는 요소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17세기의 제이 로크는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즉 학습에 의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연합주의의 주장입니다. 이 둘 전통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능력이 타고난데 후천적으로 지식을 전달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또는 제이 로크는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 밑바탕 돼야 되고요. 그 밑바탕 위에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지식을 획득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험 학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체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온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를 체험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험 학습은 오랫동안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을 가서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게 되죠. 또는 어디 가서 내가 직접 무엇을 만들어 보고 먹어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던, 몸으로 직접 했던 이런 경험들도 잊혀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제 그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습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학습이 인제 체험 학습이죠. 그래서 교실에서 이론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서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학습이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해서 요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제 아동 중심주의 입니다. 이거는 인제 파스탈로치나 프리벨, 하르바르크에 의해서 그 "아동이 흥미와 능력을 기초로 교육을 해야 된다. 능력도 있지만 정말 흥미가 없다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을 중심에 놓고 그 중심에 놓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 그 교육 방법은 심리학의 기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육의 심리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심리주의 교육 학설의 체계를 세우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학습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적인 능력 플러스 또 여기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 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과학적인 연구인데요. 헤르 바르크의 영향을 받아서 실험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독일의 W 분트는 1900년 처음으로 지능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개발한 프랑스의 A 비네와 이 연구를 기초로 16년 미국에서 지능 검사를 개발한 스탠퍼드 대학 엘 터먼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능을 검사하는 것을 인제 개발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래서 인제 IQ 지수가 얼마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IQ 지수가 세 자리 이냐 뭐 두 자리냐 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IQ 지수에 따라서 그 학습 능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한 교육 심리의 이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다이크의 경험주의 손다이크의 결합주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본격적인 과학 연구는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1910 년에 창간된 교육 심리학 학술지의 논문 중에 교육에 대한 심리학의 공헌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서 학습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강화에 의해서 촉진된다는 결론을 얻고 자극 반응 이론을 주장하여 학습 방법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을 결합주의라고도 했는데요. 이 이론은 BF 스키너, CL 허 등의 연구와 함께 발전하여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학습 이론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자극이 오면서 그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제 그 학습을 할 때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칭찬을 하지 않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서 어떤 자격을 주었을 때 그 학습자는 그 학습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을 할 때 그 학습의 욕구가 높아지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지적을 해줄 때 "당신이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 이런 점은 틀린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 학습에 대한 욕구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해 줘야 되지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는 지적을 해 줘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학습에 대한 반응이 자극이 되어서 보다 더 학습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칭찬을 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뭐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에 일단은 자극을 받게 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의 칭찬에 의해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칭찬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학생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때 이 아이는 학습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인정의 욕구가 되면서 보다 더 큰 인정을 얻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로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을 해 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학생을 관찰해야지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관심을 가지면서 애정을 갖다 보면 그 학생에게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극을 받아서 학습을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 이렇게 칭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그 학생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 줄 때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가를 알게 해 주는 그런 자극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결과를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또 학습자가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고, 자기를 반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될 때는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아이에게 지적을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설득이 되어져야지만 그 아이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그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정신 분석적 연구인데요. 이것은 이제 20 세기에 와서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학적인 연구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정신 위생과 어린 시절의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말 요즘은 조기 교육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우리가 태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5세 이전에 어떤 학습을 하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5세 이전에
그 자기가 쓰는 모국어 외에 다른 나라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성장을 하더라도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국어학자는 그 모국어를 충분히 배운 다음에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그것을 동시에 한국 모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교육을 해야지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갖다가 그 설명을 할 때 외국어 교육을 설명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제가 그래서 그 5세 이전에 그 다양한 언어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를 접할 때 어떤 거부 반응이 없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에 그 제공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아하는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학교 교육보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가 굉장히 학습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요즘 그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조기 교육에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형태 심리학인데요. 인제 그 독일에서 인지론에 입각한 형태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인제 그 전인 교육과 어린이의 정신 건강 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제 요즘은 그 자기의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인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못하지만 예술적인 그 학습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IQ 지수가 높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과 그 공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 학습의 성향을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수와 학습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요. 교육에서 학습자는 매우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등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그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발달 심리학, 사회적 환경이나 집단이 학습자에게 주는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하는 사회적 심리, 학습 과정의 특징이나 법칙에 중점을 두는 학습 심리학, 성격, 정서, 태도 등에 관심이 있는 성격 심리학, 정신위생 및 생활지도, 심리검사를 주로 하는 심리 측정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심리학의 내용은 학습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 학습의 준비를 위한 흥미와 태도, 정신 건강과 사회적인 적응, 측정과 평가 등 네 가지가 가장 흔한 교육 심리학의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의 가능성입니다.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유전과 환경은 교육의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다, IQ 지수가 높다, 감성 지수가 높다, 이런 것들은 어떤 유전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유전적으로 타고난
환경에서 그 교육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육자로서 그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자는 그 학습자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개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무학년제, 영재 프로그램 등 여러 시도가 교육 현장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는 영재 프로그램을 받아야지만 그 영재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과 똑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영재는 일반인과 똑같은 수준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말 보통의 사람과 영재의 교육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이 영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미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아주 특별한 영재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그렇게 아주 영재를 선발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네들에 의해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세계에서 최초로 우주 그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길러진 영재들에 의해서 그 로켓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그 우주 그 산업을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아서 이제 미국도 그 영재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일부 몇 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재가 정말 보통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보통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영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헌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인공위성, 텔레비전 등이 발전하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이들 학습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 공헌적인 학습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예, 정말 요즘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EBS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교육이 아닌 간접 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육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어느 한 가지만 딱 이렇게 꼬집어서 그 적용할 것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교육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 학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학습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학습자의 또 흥미가 있는 부분을 알고 또 그 부분을 칭찬과 격려 또는 지적을 통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어서 이 교육자가 그 학습자에게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이 학습 교육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자료는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그 게시판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연구방에 올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수업을 들으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한 번 더 그 교육 자료를 보시면서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